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명절이지만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명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대선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좀 재밌죠, 상황이. 달러가 좀 떨어졌는데 미국 증시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는데 금이랑 은만 살짝쿵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히 내일 아침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맞짱 토론, 그 토론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보다는 살짝 떨어진 176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때는 1600달러 선까지 주춤했었던 비트코인,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BNB를 포함한 몇 개의 코인들은 아직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BNB에 관련된 소식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슨이 차지합니다. 칼다노 3주년을 맞아가지고 찰스 호스킨슨이 당당하게 이더리움과 정면 대결을 선언하고 내년에는 칼다노가 이더리움보다 더 우위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조만간에 훌륭한 프로젝트들이 칼다노로 오게 될 것이다.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이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말이야 그 누구라도 뻔지르르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가? 내년에 찰스 호스킨슨과 에이다의 행보에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부터 여러가지의 테스트넷을 계속해서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달라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는데 스파이 다이나 같은 경우는 다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참여율 또한 67%에 못 미치는 40% 내외를 기록하면서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284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비트코인이 버티면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도 전부 다 잘 버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관련된 짧은 업데이트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파이 플랫폼인 스트롱블록이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는 게이밍 플랫폼인 플래네테리움이 체인링크가 적용하는 가격 지표 데이터 및 체인링크의 VRF 기술을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 이번에 그들은 새로운 런치풀 프로젝트인 비너스를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비너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창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시끄러웠을 때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번에 비너스를 자사의 새로운 디파이 프로젝트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너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상에서 복수의 BEP20 토큰을 이용함으로써 랜딩 및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 빠르고 저비용적인 거래를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는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스테이블 코인들은 전부 다 중앙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탈중앙화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두 가지 코인이 생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VAA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달러와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버넌스 토큰으로 XVS가 또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런치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BNB나 BUSD를 스테이킹 함으로써 이 토큰을 미리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께서 들고 계신 BNB나 BUSD를 이제 스테이킹을 하시면은 바이낸스에서 이거 공짜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스테이킹 하면서 지금 BNB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좀 재수없는 소식이긴 한데 해커들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거래소 Q코인이 어마어마하게 한번 털렸죠. 그래서 그들이 털어먹은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믹싱 해가지고 현금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자식들이 근데 염장을 또 질렀다라고 하네요. 이 해커가 비트코인 주소로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이 삶아먹을 놈들이 뭐라고 짓거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해킹이다. 비밀키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암호화폐라고 할 수 없다. 그걸 누가 모르냐 임마? 모르냐고.
그래도 거래소는 써야 될 거 아니야. 스테이킹도 해야 되고. 이 참 염치가 발랄한 녀석이에요. 아주 건방지게 훈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너는 임마 그러다 천벌 받는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웃지 못할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 커뮤니티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던 코인이 있었습니다. 그 코인의 이름은 EMN인데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사들였다라고 해요. 저 토큰 컨트랙트에만 200만 달러가 모였었고 468명이 사들였으며 유니스왑에서 볼륨만 5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258명이 팔로잉 하고 있었던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도 없고 GUI도 없고 디스코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환장을 해서 사들였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파이낸스라는 코인 기억하시죠? 한때 막 코인 하나당 4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그 프로젝트인데요. 그 프로젝트의 개발자가 이 EMN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떡상을 바라면서 이 코인을 마구잡이로 사들인 것인데요.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해킹당하면서 이렇게 쭉 가격이 빠져버렸어요. 말 그대로 하수도에서 발 잘못 디뎌가지고 시궁창으로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해커 같은 경우는 1600만 개의 토큰을 훔쳤다가 개발자들에게 800만 개만 돌려줬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피해를 엄청나게 본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고래 같은 경우는 이 토큰을 13만 달러어치,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어치의 토큰을 샀는데 1시간 반 만에 토큰 가격이 폭락하면서 샀었던 코인을 368달러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리 고래라고 하지만은 1억이 넘는 돈을 날렸어요. 자, 이것이 투기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은 이 사람이 돈을 뻥튀기 해가지고 1억 한 5천만 원을 3억으로 불릴 수도 있었을 텐데 결과는 이제 패망, 이 해커 때문에 패망하면서 이제 한 40만 원 정도 건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수준이 아니라 요단강을 옆에 끼고 춤을 추는 그런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공산당들의 중앙 채널이죠. CCTV가 이번에 디파이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약간은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들은 최근에 전세계 수백만 명이 디파이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조만간에 디파이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서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뭐 거의 그냥 중국 내 사기꾼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려고 했는데 차트가 오류가 났는지 좀 이상한 모습이어서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잔고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글래스노드가 제공을 한 것인데요. 2018년도 11월 이후 암호화폐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업계 전문가들은 각각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에셋 데이터의 마이크 알프레드 CEO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최근에 거래소 비트코인 잔고 감소는 신규 투자자들의 장기 보유 전략을 가리키는 신호다. 마이크로스트레러지와 같은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굳이 매도를 결정한 이유는 없다. 말이 좀 되죠. 자, 그 다음에 알케인 리서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잔고 감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디파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거기다 묶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비트코인 범위 내에 행보 지속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횡보 중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가들이 각기 다른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페라스 Y라는 분석가는 자, 지금 비트코인을 봐라. 지금 저점이 올라갔고 고점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여기 있는 저항선 11,200불대의 저항선이 있는데 이것을 뚫고 고점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RSI도 지금부터 좀 강세를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잭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반복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잭에 이어서 글래스 노드도 비슷한 분석을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이것은 비트코인 난이도 리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이 난이도 리본이 어느 정도 압축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리본이 압축이 됐다가 이렇게 퍼질 때마다, 압축됐다가 터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지금까지는 쭉 펼쳐져 왔었다. 그리고 올해 지난 3월에 이어서 처음으로 이 난이도 리본이 다시 한번 압축된 것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자, 뭐 일단 과거의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긍정적인 지표라고 일단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Farmer Blanch라는 사람인데 알트코인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더라고요. 자, 과연 이어서 비트코인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9,5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CME 갭을 메꾸는 것도 모자라서 더 아래로 갈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달러의 반등과 함께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또 이런저런 팟캐스트를 보면은 투자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조만간에 미국 증시도 크게 떨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다 함께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의 분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600불대 그리고 1500불대까지도 비트코인이 일단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해줬는데요. 이제 내일 아침에 있는 대선 토론과 더불어 가지고 미국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상태는 공포, 이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방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었던 2020년도였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잘 살아남았습니다. 뭐 사실 호재도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남은 2달 동안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연휴인데 수고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토마토 밭에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